2002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롤의 정리를 도입하기 전에 실물 자료,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학생이 제시하는 실세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세계 상황이 나왔어요. 자, 물음에 답하여라. 자, 지금 밑에는 실세계 그냥 예시가 나와 있고, 자, 위와 같이 수학적 개념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관련 짓는, 자, 상황과 관련 짓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련 짓는 교수학습의 장점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자, 상황과 관련돼서 짓는 교수학습을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수학과 실세계를 연관 짓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떠올릴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수학적 모델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프로이덴탈이 말한 게 있죠. 우리는 수학적 지식을 현상과 본질을 연결해서 수학을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즉 뭔다? 바로 프로이덴탈의 교수학적 현상학.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왜냐면 위에서 이 수학적 개념을 지금 이 실세계로 적용시킨다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수학적 모델링이란 현실, 실세계에 있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로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학적 모델링과 이 프로이덴탈의 교수학적 현상학, 이것의 장점을 적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학적 모델링과 프로이덴탈의 교수학적 현상학, 이런 거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적 모델링의 개념은 말 그대로 수학적 모델링,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자, 현실이 말하는 것은 그냥 실세계겠죠? 자, 실세계에서 어떤 수학적인 기호로 모델링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자라는 거죠. 수학적인 것으로 우리가 모델링 해줘서, 즉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 자, 이게 바로 수학적 모델링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학적 모델링 의 이제 단계 4개가 있죠.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단계 뭐가 나오나요? 1단계 바로 요인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인, 그런 것을 찾아야 되고, 2단계는 바로 요인 간의 관계를 찾아야 되고, 적합한 모델을 우리가 구축해 줘야겠죠. 맞죠? 적합한 모델 구축하는 거라는 것은 실제 이제 문제를 풀면 알 수 있을 건데, 뭐 x 플러스 y처럼 뭐 이렇게 좀 식을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모델을 구축했으면 이제 수학적 모델을 분석해 줘야겠죠. 자, 분석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까 x 플러스 y는 뭐 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이제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분석이라는 풀어주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결론을 그러면 도출하겠죠. 결론 도출 및 재해석. 자, 이게 수학적 이제 모델링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는 폴리아의 문제 해결 과정과 수학적 모델링의 이 차이점을 구분하면 폴리아에는 마지막에 반성이라는 게 있죠. 반성이라는 것은 뭐를 하는 건가요? 바로 풀이 계획 점검, 그리고 다른 풀이가 있는지 볼 수 있고, 다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지, 보는 이 반성의 과정이 있는데, 이 수학적 모델링에는 반성의 과정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적용이 됐을 때, 만약에 어떤 한 지문을 보고, 다음은 수학적 모델링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이때 바로 폴리아의 문제 해결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폴리아는 바로 반성이 있고, 이 수학적 모델링은 이 반성이 없고 그냥 결과 도출하고 재해석, 여기까지만 끝나니까 우리가 이 차이점을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학적 모델링의 장점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수학적 모델링은 현실을 수학적 모델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적 모델링의 장점은 현실과 수학을 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즉, 장점, 수학을 실생활과 연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 수학적을 이 현실에서 가져와서 이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해결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수학이 그냥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발견되어 만들어진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미 있는 게 아니고, 즉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현실에서 바로 이 인간의 활동의 결과로, 활동 결과라고 할게요. 활동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수학적 모델링의 이제 의의, 즉 장점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는 교수학적 현상학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교수학적 현상학, 프로이덴탈의 교수학적 현상학이라는 것은 뭔가요? 바로 수학적 지식을 현상에서 본질로 우리가 지도를 하자. 이게 바로 교수학적 현상학이죠. 자, 여기서 현상은 뭔가요? 현상은 실세계, 본질은 수학적 정의, 엄밀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이덴탈이 말하는 것은 우리 실세계에서 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정의로 증명해야 되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시킨다.
예를 들어 이 근과 계수와 관계를 먼저 배우고 실생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활용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알아본다. 이거는 바로 틀린 이 교수학적 현상학에 옳지 않은 반교수학적 현상학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이덴트는 현상에서 본질, 우리가 먼저 실세계에서 발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의를 배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이제 장점이 뭘까요? 현상에서 본질로 배우는 장점. 바로 현상에서 수학을 필요한 걸 아니까 우리가 수학의 유용성을 좀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상황 교수학습 이 장점 두 가지를 일단 받고 우리는 각각 장점을 적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수학적 모델링의 장점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현실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적 모델링의 장점은 수학과 실생활에 연결할 수 있다. 즉, 실생활을 연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태도 기름. 자,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수학적 모델링을 함으로써 수학적 지식이 그냥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수학적 지식은 인간의 활동 결과로,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수학적 현상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의 유용성을 알 수 있겠다. 자, 왜냐면 아까 현상이 바로 실세계죠. 실세계에서 본질이 바로 이 수학적 지식. 현상에서 본질로 하니까 우린 실용적인 거에서 실제적인 거에서 이 수학적 지식을 배우니까 수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이 상황과 관련짓는 교수학습의 장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